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오늘은 창업회장 형제의 이름을 따서 한때 국내 면방업계를 주름잡았던 가불그룹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조금은 독특한 이름이 가불그룹은 창업회장인 박재갑 씨 갑자와 그의 동생인 박재을 씨 을자를 따서 장명했습니다. 지금은 창업회장 형제가 모두 타계하고 2세 경영인들이 그룹이 한 축을 맡아 경영하고 있고, 또 한 축인 모그룹은 IMF 외환위 때 쓰러져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일어나 무섭게 기업을 확장했었던 가불그룹이 패망 원인과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가불그룹의 분가 기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불그룹은 박재갑 창업회장이 1951년 대구 서문시장에 한 평짜리 포목상을 열면서 시작됩니다. 포목상을 하게 된 것은 당시 박 회장이 둘째 누나가 서문시장에서 점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포를 누나가 빌려주면서 포목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동생인 박재을 회장도 참여해 형제 경영이 시작을 알립니다. 박재갑 회장은 해방전 만주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며 꽤 잘나가던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경북 포항 출신인 그는 아버지를 따라 만주벌에서 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만주 평야에 많은 쌀과 밀이 경작되고 있지만 정미소가 많지 않은 것을 깨닫고 정미소를 차리게 됩니다. 그의 나이 17살 때였습니다. 일본군 군장민을 도정해 상당한 부를 축적했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패망하자 중국 당국에서 박재갑 회장이 경영하던 정미소에 대한 적의가 드러났고, 박 회장은 전 재산을 두고 고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산항에 정착해 부둣가에서 짐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누나의 서문시장 점포 한쪽을 빌려 포목상을 열면서 사업의 길에 다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박재갑 회장은 타고난 사업가 기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이라 전국이 포목상들이 대거 모였던 대구 서문시장의 상인들은 군납 특수와 민간 수요 급증으로 초호황기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포목상으로 자금 여력이 생기자 직접 견직 생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대구시 서구 원대동 2,500평 부지에 직기 24대를 갖다 놓고 신한견직 한명 회사를 차려 기업이 틀을 갖추게 됩니다. 이 회사가 가불이 모태가 됩니다. 1956년엔 무역회사인 동국실업을 인수해 해외 수출에도 직접 나섰습니다. 자수직물을 생산하는 동양섬유를 설립하고 월남전 특수까지 맛보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박재갑 회장은 청와대에 자신이 생산한 견직물을 선물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박재갑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무명 기업인에서 일약 유명인으로 알려진 일화는 지금도 전설처럼 들리는 얘기입니다. 계열사들이 늘어나고 사업이 번창하자 1974년 계열사 이름을 가불로 통일하는 CI 작업을 시작합니다. 가불이라는 이름은 형이 갑자와 동생이 을자를 합쳐서 만든 단순한 이름이었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가불 빌딩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가불은 단순한 면방업이 아니라 건설, 무역, 화학 업종 등으로 무섭게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면방 쪽에도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 메이저급 면방업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1980년엔 1억 달러 수출탑을 기록해 금탑 산업훈장을 받는 영예도 누립니다. 오일 쇼크 등으로 다른 기업들이 위축되었을 때도 가불은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그룹이 최고 절정기인 1981년 계열사가 11개 이를 만큼 재벌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박재갑 창업회장이 별세하고 맙니다. 그룹은 박 회장이 장남인 당시 박창호 전무와 박재을 회장이 공동 경영하게 됩니다. 한동안 조카와 숙부가 공동 경영하다 1988년 4월 주총에서 분가를 결정해 두 집안이 갈라서게 됩니다. 조카와의 의견 차이가 컸었다는 후문입니다. 박창호 회장은 모기업인 가불과 가불방적 등 6개 계열사를 갖고 가불그룹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박재을 회장 쪽은 동국실업과 가불건설 등
나머지 계열사를 갖고 나와 가불상사그룹으로 명명해 독립경력을 시작합니다. 2세 경영인인 박창호 회장은 독자 경영을 시작하자마자 탈섬유를 외치며 기업이 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주력이던 면방업이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양화하는 것을 보고 국내의 면방업은 해외로 이전하고 국내 사업은 재편에 나선 것입니다. 언론사인 영남일보를 인수했는가 하면 서울 중심에 있는 서린호텔을 인수해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개조했고 가불 마그네틱을 설립해 전자협에도 진출했습니다. 스리랑카와 우즈베키스탄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1996년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박창호 회장은 가불그룹은 중앙아시아의 원료 생산 기지와 면방 공장, 중국과 동남아에서 생산 거점, 그리고 유럽 시장을 겨냥한 동권 내 생산 및 판매 거점을 네트워크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힌 적도 있습니다. 당시 가불그룹은 섬유, 금속, 기계, 건설, 레저, 전자, 통신, 금융 등 15개의 계사를 거느릴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매출도 1조 원이 넘는 등 중견재벌로 우뚝 섰습니다. 이렇게 외형은 화려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었습니다. 대부분 차입에 의존한 성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외 법인 설립과 공장 증설을 위해 3,300억 원이 넘는 돈을 차입한 데다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에도 5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묶여 있었습니다. 새로 인수 합병하거나 설립한 회사도 수익을 내지 못했고 주요 수입원인 면방업 역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IMF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에 이르자 가불그룹엔 치명타를 안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1998년 가불그룹은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박창호 회장은 200억 원을 회사에 헌납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결국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2002년에 들어서자 전액 자본장식에 빠지게 되었고 박창호 회장이 서울 방배동 저택도 경매로 넘어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2003년 가불그룹은 회사 정리 절차를 받게 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박창호 회장이 숙부와 분가한 지 10여 년 만에 모기업인 가불그룹이 퇴장하고 만 것입니다. 가불그룹이 몰락에 대해 많은 경영사학자들은 2세 경영인이 무모한 사업 확장도 문제였지만 운도 안 따랐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의 면방업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 다각화를 시도한 것은 좋았지만 새로 시작한 업종에도 약간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언론사와 호텔 등을 인수하며 자금을 많이 투자했는가 하면 해외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이 패착이었다는 진단입니다. 대규모 차입 경영으로 회사 볼륨을 높일 때 IMF 외환위기가 겹치면서 그룹이 몰락을 자초했었다는 뜻입니다. 운도 따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업회장의 동생인 박재월 회장이 분가한 가불상사그룹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재월 회장은 건설, 부동산 등 알짜 회사를 분가받아 무역, 자동차 부품업과 전선, 강관, 환경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이룩하며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박재월 회장이 타계하고 그의 장남인 박유상 현 고문이 25년간 그룹을 이끌다가 2015년 동생인 박효상 회장이 현재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형에서 동생으로 경영권이 이양된 것입니다. 박효상 회장은 지난 2019년 가불상사그룹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KBI그룹으로 개명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KBI그룹은 연간 매출액이 3조 원을 넘을 정도로 대그룹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업종도 자동차 부품 사업과 건설, 환경, 에너지, 소재산업, 의료, 섬유 등 국내 24개 법인과 해외 9개 법인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사업 부문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창업회장이 형 집안은 모두 몰락했지만 분가한 동생 집안은 재벌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일어나 국내 면방업계를 주름잡으며 해외까지 명성을 떨쳤던 가불그룹이 어제와 오늘을 조망해봤습니다.
창업회장 형제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던 가불그룹이라는 명칭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가불빌딩이라는 이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형제 경영에서 분가해 형 회사는 완전히 망했지만 동생이 분가한 회사는 KBI라는 그룹으로 개명해 현재 잘 나가고 있습니다. 창업회장이 사망하고 조카와 공동 경영을 하다가 불리한 회사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조양상선 그룹도 이와 비슷합니다. 동생한테 분가해준 천일운수그룹은 살아남고 모기업인 조양상선은 IMF 때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가불그룹이 흥망성쇠를 보면서 최고 경영자의 경영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